요법을 꼭 상식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심장마비 환자는 상식으로 5분 안에 병원에 못 가면 거의 죽습니다. 5분 안에 병원에 못 가면 왜 죽느냐? 5분이 넘어가면 심장마비 환자들은 심장이 펌프질을 피를 짜주는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뇌세포가 죽기 시작해요. 5분이 지나가면 뇌세포가 2분 만에 수억만 마리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5분에서 6분, 7분 되면은 내사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심장마비 환자는 5분 안에 병원 가야 살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119를 불렀는데 5분 만에 올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거의 전국을 돌아가도 5분 안에 올 수 있는 곳 바로 옆이라도 거의 5분 안에는 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 제세동기 또한 심폐소생술을 상식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지금 자동 제세동기는 아마 우리 인천시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졸업하는 학생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는 이제 보건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교육을 하고 졸업합니다. 그래서 이미 졸업한 우리는 배울 기회가 이런 교육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들어주시고요. 사용법은 아주 쉽습니다. 그러면은 이 장비나 심폐소생술을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사용해도 괜찮냐? 저도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들한테 네가 모르는 사람이 옆에서 쓰러지면 괜히 건들지 말아라 라고 배웠습니다. 왜냐? 괜히 잘못돼가지고 유가족들이 법적으로 소송 걸면 피곤해지니까. 그 법이 우리나라에도 2008년도에 통과가 됐습니다. 일명 선한사마리안법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입니다. 무슨 법이냐면 내가 모르는 사람이 옆에 쓰러졌는데 급한 마음에 막 도와줬어요. 막 주무르거나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도와줬던 분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이 법적으로 소송 걸어도 법으로 보호해주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악한 마음으로 이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착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 사람을 보호해주겠다는 법이 2008년도에도 우리나라도 새로 생겼다는 거 하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에도 이런 자동 제세동기가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 한 2만 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고요. 아마 KTX나 해외여행을 가시더라도 인천공항 가시더라도 이 장비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점점 더. 그다음에 큰 에버랜드나 이런 데 큰 유원지 같은 데도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사용법 정도는 상식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이제 가정용으로도 많이 이제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좀 더 나중에는 저렴하게 공급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사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이전에 이 법이 통과가 된 사례가 있어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혹시 임수혁 선수라고 들어보셨죠? 야구 선수. 그 선수가 때문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이 우리나라에서 통과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의료계 쪽에서는 임수혁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임수혁 선수가 쓰러진 배경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해드리면 2000년도에 잠실야구장에서 안타를 치고 2루타를 치고 뛰어갔습니다. 2루에 도착하자마자 임수혁 선수한테 심장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2루수에서 바로 쓰러졌습니다. 잠실야구장에는 수많은 관중이 들어갈 수가 있죠. 약 한 5만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2루수에서 임수혁 선수가 쓰러졌는데 단 한 명도 뛰쳐나와서 심폐소생술이나 제세동기를 사용할지 몰랐어요. 2000년도에는 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진 않았죠. 임수혁 선수가 쓰러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허리띠 푸는 거였어요. 옆에 사람들이. 그때는 우리나라 체육계나 모든 사람들이 좀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사람의 응급처치를 할 줄 몰랐어요. 쓰러지자마자 의사 선생님이 달려와가지고 심폐소생술 하려고 했더니 옆에 코치진이 하지 말라고 빨리 들것 가져와서 병원 가야 된다고 허리띠 풀고 병원에 7분 만에 갔어요. 7분 만에 갔는데
병원에서 심장 충격기로 가슴을 팍 때리고 살렸는데 임수혁 선수는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9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사시다가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 사례하고 또한 작년에 혹시 축구선수 신영록 선수라고 기억하십니까? 임수혁 선수 이후에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교육이 있었고요. 신영록 선수가 제주도 그 축구선수인데 그 친구도 축구장에서 운동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근데 바로 옆에 있는 동료가 의식 확인을 하더니 심폐소생술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 차이가 임수혁 선수하고 신현옥 선수하고 차이점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신현옥 선수의 심폐소생술을 하고 제주도의 축구장에 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는 걸 사용을 해서 전기 충격을 병원에 가기 전에 2번을 주고 신현옥 선수가 깨어났죠.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병원에 가서 다음날 깨어났습니다. 그 순간이 한 사람의 생명을 가르는 겁니다. 좀 전에 얘기한 임수혁 선수하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심폐소생술도 못하게 막았던 거 사례하고 신현옥 선수는 바로 옆에 있던 동료가 심폐소생술을 했던 사례가 한 사람의 운명을 가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심폐소생술하고 자동 제세동기 사용법 정도는 꼭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사용법은 아주 쉽습니다. 1층에 있는 아마 이 제품이 보관함 안에 빨간색 가방으로 똑같은 제품이 들어있습니다. 심장마비 환자가 발생을 하면 우리가 어느 측이든 심장마비 환자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괜찮냐고 물어보시겠죠? 그죠? 옆에 분이 쓰러지면 괜찮냐고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다음에 뭘 하죠? 그죠? 119에 신고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은 119 오기 전까지만 하는 겁니다. 119 부르지도 않고 내가 심폐소생술로 제세동기로 사람을 살리겠다? 말이 안 되죠.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꼭 반드시 사람이 쓰러지면 먼저 의식 확인을 하고 119에 신고하고 그 다음에 제세동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세동기 사용법은 아주 쉽습니다. 뒤에 분들을 잘 보이시나요? 제품? 여기에 버튼이 녹색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밑에 주황색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버튼 2개만 누르면 됩니다. 이 버튼 2개만 누르면 누구나 이 제품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 제품의 버튼 2개만 누르면 되는데 이걸 누르질 못해서 옆에가 내 동료분이 쓰러져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이 녹색 버튼은 뭘까요? 전원입니다. 전원. 그래서 전원 버튼하고 기다렸다가 주황색 버튼에 불이 들어오면 이것만 눌러주면 돼요. 우리가 직접 심장에 막 전기 충격 주는 게 아닙니다. 이 버튼 하나로 전기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버튼하고 환자하고 뭔가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이 장비 혼자 무선으로 환자를 인식 못하니까 그래서 이 장비 안에는 이렇게 패드가 들어있습니다. 패드가 들어있는데 이거를 장난으로 뜯으시면 안 돼요. 절대. 지금 실제로 설치되어 있는 장비에 패드는 장난으로 뜯으시면 바로 교체를 해야 되니까 뜯으시면 안 되고 실제로 장비는 실제 상황일 때 환자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패드를 뜯으면 이렇게 지금 보시듯이 선이 길게 연결되어 있고요. 패드가 2개가 나타납니다. 여기 계신 분들 혹시 드라마에서 심장마비 환자가 발생하면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의사 선생님들이 전기 칙칙 해가지고 팍 때리지 않습니까? 그죠?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TV가 잘못됐다는 걸 이제는 상식을 바꾸셔야 돼요. 지금 제가 상식 하나 더 알려드리는 겁니다. 선생님들한테. 심장마비 환자는 의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때렸습니까? 칙칙 해가지고 이렇게 때렸죠? 그렇죠? 이렇게 때리는 의사 선생님들은 단 한 명도 안 계세요. 이미 예전부터 그러셨어요.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때리느냐? 하나는 오른쪽 우리 어깨 쇄골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오른쪽. 왼쪽 아니고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쇄골 아래로 때립니다. 그래서 패드도 오른쪽 쇄골 아래로 이렇게 붙이셔야 돼요.
하나는 왼쪽 겨드랑이 갈비뼈 위에다 붙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수가 좀 틀리죠.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어디 나라도 똑같습니다. 심장마비 환자가 오면 이렇게 때립니다. 이렇게 때리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렇게 붙여도 됩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붙여도 됩니까? 안 됩니다. 반드시 오른쪽 위에 왼쪽 겨드랑이 아래 강행뼈에 붙이시면 이렇게 때리는 거고요. 왜냐? 우리의 모든 사람의 생체 리듬이 위쪽으로 통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기가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가려면 이쪽으로 때려야 심장에 동방결절이라는 애가 있어요. 우리가 가스불 켜면 따다다다 소리가 나잖아요. 그것처럼 동방결절이 전기 신호를 우리 몸에 이렇게 계속 보내주고 있어요. 걔한테 가장 빠르게 전기 신호가 가는 위치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가정에서 내 가족이나 아니면 다른 모르는 사람이 제세동기가 없는 곳에서 사람이 쓰러졌다. 그러면 심폐소생술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심폐소생술하고 제세동기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옆에서 점심 먹고 오는데 옆에서 사람이 쓰러졌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의식 확인입니다. 의식 확인. 의식 확인을 하시는데 우리가 보면은 막 뺨을 때리고 배를 잡고 흔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제는. 왜냐? 이 환자가 뭘로 쓰러진지 모르잖아요. 그죠? 제일 좋은 게 어깨뼈를 치시는 거예요. 우리 어깨뼈나 정강이뼈 아니면 발바닥을 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어깨뼈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뼈 있는 쪽을 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뭐 뺨을 때린다든가 목을 잡고 흔든다든가 배를 잡고 흔든다든가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분한테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옆에 민원실에 있는 전기충격기 좀 갖다 주세요 라고 요청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어떻게 했죠? 이렇게 지적을 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119 신고 좀 해주세요. 아무도 안 해요. 방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괜찮으세요? 물어보고 바로 119 신고 좀 해주세요. 빨간 넥타이 분 이렇게 지적을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바로 이쪽 분한테 전기충격기 어디에 있는 민원실에 있는 전기충격기 좀 갖다 주세요. 그 다음에 저는 2차 의식 확인을 해야 됩니다. 2차 의식 확인이 뭐냐? 심폐소생술이에요. 왜냐하면 이 환자 아직 모르잖아요. 그죠? 한 분은 119 신고하고 계시고 한 분은 민원실에 전기충격기 가지러 가셨고 그래서 저는 바로 심폐소생술을 심폐소생술 하는 요령은 우리가 양 유두 있죠? 유두에서 십자가를 그리시면 돼요. 십자가를 그리셔서 가운데 부분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정확하게는 우리가 갈비뼈 갈라지는 곳에서 2손가락 정도 위에요. 우리의 심장은 왼쪽에 없고 가운데 있습니다. 왼쪽에 있다고 알고 계신 분 가끔 계시더라고요. 가운데서 약간 왼쪽으로 삐뚤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을 눌러주시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쫙 팔을 펴보실까요? 쫙 펴보시고 깍지를 한번 살짝 껴주세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깍짝 껴서 뒤로 잠깐 이렇게 제껴주세요. 이렇게 잠깐 제껴주시면 이 부분이 모서리가 되잖아요. 그죠? 이 부분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십자가를 그려서 가운데 부분을 깍지를 끼고 이 부분으로 눌러주시면 돼요. 이래 누를 때 이 팔이 굽어지면 안 됩니다. 왜냐면 눌렀을 때 피가 짜지고 그 다음에 올라올 때 피를 다시 모아요. 심장이. 그래서 누를 때는 6cm 정도로 누르시면 돼요.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여덟, 열아홉, 20 이렇게 30번을 하면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의식 확인이에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119에 신고해주세요. 전기충격기 가져다주세요 하고 가슴을 꽉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심장마비 환자가 아니었으면 아파서 일어나겠죠. 그게 일반인들의 두 번째 의식 확인입니다. 그러면 아파서 일어나면 심장마비는 아니라는 거예요. 심장마비 환자는 절대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하고 계시면 가슴 압박 30번 하고 그 다음에 기도 확보를 해서 코를 막고 인공호흡을 2번 해주고 또 가슴 압박 30번 하고 이게 30번, 2번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인공호흡을 못 하시겠다? 가슴 압박만이라도 계속 해주시면 효과가 그나마 있습니다. 좋습니다. 몇백 번이라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전기 충격기가 이제 가져오셨어요, 한 분이. 그러면 바로 전원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패드를 부착하십시오. 전원을 누르면 이렇게 멘트 들리시죠? 패드를 부착하십시오. 패드를 붙이래요. 그럼 패드를 이걸 뜯어가지고 하나는 오른쪽, 그죠? 하나는 패드를 부착하십시오. 왼쪽 겨드랑이 밑에 갈비뼈 위에 그리고 패드를 이 부착하십시오. 커넥터가 있습니다. 커넥터는 여기 옆에 보시면 부착하십시오. 연결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넥터를 연결하면 부착하십시오. 이 장비가 자동으로 넘어가요. 어떻게 넘어가느냐? 부착하십시오. 이렇게 환자와 접촉하지 마십시오. 심전도를 분석 중입니다. 환자 만지지 말래요.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러면 전기 충격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전기가 필요한 환자면 환자로부터 떨어지십시오. 깜빡이는 주황색 버튼을 이렇게 불이 눌러주십시오. 들어와요. 심장마비 환자가 맞으면. 실시하십시오. 그러면 옆에서 눌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누르면 전기가 알아서 나갑니다.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 실시 1회 가슴 압박 실시. 이게 붙어있는 상태에서 지금 박자가 나오죠. 이 박자에 맞춰서 심폐소생술 해주시면 돼요. 쉽죠? 그래서 따라서 하시기만 하면 돼요. 심폐소생술하고 그 다음에 한 2분 정도가 지났는데도 119가 못 오잖아요. 그죠? 이거 사용하고 2분 정도 지나면 이 장비가 자동으로 처음으로 돌아가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얘가 환자와 이렇게 접촉하지 마십시오. 환자 만지지 말래요. 심전도를 분석 중입니다. 이거 하고 있다가 환자 만지지 말려면 안 만지면 돼요. 가만히 계시면 이 전기 장비가 충격이 필요합니다. 전기가 필요하면 또 불이 들어와요. 환자로부터 떨어지십시오. 깜빡이는 주황색 버튼을 또 불이 들어오면 눌러주시면 됩니다. 전기 충격을 이게 실시하십시오. 전기 충격을 실시하였습니다. 2분 정도 만에 계속 반복이에요. 심폐소생술 언제까지 반복할까요? 119 올 때까지. 가슴 압박 실시. 근데 만약에 지금 전기 충격 몇 번 줬죠? 2번 줬죠? 그러면 환자가 다시 깨어날 수도 있죠? 아니면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환자가 처음부터 정상이었던 거나, 그죠?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환자와 접촉하지 마십시오. 심전도를 분석 중입니다. 환자가 깨어났다. 그러면 전기 충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눌러도 전기가 안 나갑니다. 맥박 확인. 이해되셨나요? 사용법은 이게 답니다. 시스템을 아주 쉽죠? 공유합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가장 그 환자가 발생하면 여기 선생님들한테는 침착이 중요합니다. 침착하게 행동하셔야 돼요. 우왕좌왕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항상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이런 상식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침착하게 이제 의식 확인하고 의식이 없다 그러면 119 부르고 그 다음에 전기 충격기 갖다가 붙이고. 근데 환자의 상태를 잘 모르겠습니다. 간질 환자나 뇌졸중이나 이 사람이 합병증일 수도 있고, 그죠? 심장마비일 수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있는 전기 충격기를 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됩니다. 이러지 마시고요. 환자가 발생했다. 근데 불렀는데 대답이 없습니다. 그럼 무조건 갖다 쓰십시오. 일단. 왜냐? 일단 환자의 상체를 벗기고 상의 탈의를 하고 하나 패드를 딱딱 붙이면 이 장비가 심장마비 환자면 불이 들어올 거고 심장마비 환자가 아니면 불이 안 들어오니까 일단 무조건 갖다가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심장마비는 시간을 다툽니다. 시간이 없어요. 5분 안에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기를 무조건 갖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사용법? 네. 사용법에 대해서 그 설명을 다 드렸고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궁금하신 점 평소에? 네. 다 옷을 벗겨야 되는 거야? 네, 상의 탈의가 원칙입니다. 여자든 남자든 상의 탈의가 원칙입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까지 사람이 다 한에 모였는데 젊은 여자분이 쓰러졌다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옷 속으로
혹시 또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인공호흡 안 끝나기 전에도 이 장비가 어떤 전기 충격을 주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로부터 떨어지십시오라는 멘트가 나오면 환자를 안 만지시면 돼요. 저 멀리 도망가라는 거 아닙니다. 환자만 안 만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장비가 시키는 대로만 별 탈이 없으실 겁니다. 실제로 이 장비를 설치하고 사망한 사례가 많이 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2008년도 이전에는 우리나라에 약 한 심장마비 환자가 2만 5천에서 3만 명 정도가 죽고 있거든요, 매년. 근데 2008년도 이전에는 10명도 못 살았어요. 병원에 가서 한 2명, 3명 살았는데 그 이후에 이런 장비가 설치되고 국민들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연 한 300에서 500명 정도가 살고 있어요. 그만큼 점점 우리나라도 이런 교육하고 상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추가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평소에 궁금하셨다거나 그게 잘못되면 책임져야 된다고 그러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이 장비는. 만약에 심폐소생술 하실 때 성인은 6cm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6cm가 들어가야 그 심장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성인은 6cm를 눌러줘야 돼요. 상상을 해보세요. 6cm를 눌러줘야 되고 그러면은 갈비뼈가 부러지겠죠. 그래서 그걸 최소화하기 전에 제가 팔을 꺾고 이 부분으로 눌러주라는 겁니다. 남자분들은 손바닥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죠? 이렇게 눌러주시는 분들 그러면 갈비뼈가 이쪽이 부러지면 더 큰일입니다. 다른 장기를 찌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들이 그래요. 어차피 심장마비 환자는 죽는 목숨이에요. 그래서 심폐소생술로 다시 살면은 갈비뼈가 부러진들 무슨 대수냐? 기부싸움 되는데 살면 그죠?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바로 해주시라는 겁니다. 갈비뼈가 최소한으로 부러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지금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은 시간이 많이 부족하니 시간 좀 여유 되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 그 베개 가셔가지고 살아있는 사람한테 하지 마시고 베개 가지고 연습하세요. 베개 가지고 아셨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소아애들 있어요. 소아애들, 어린애들,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들 1세부터 7세까지는 3에서 4cm 정도 들어가게끔 눌러줘야 돼요. 한 손으로. 그리고 돌 미만 애들은 심폐소생술을 해주시면 안 돼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좀 두들기듯이 해주시는 게 심폐소생술입니다. 그래서 또 그 미취학 지금은 이쪽에 붙이는 게 성인용이에요. 어린애들은 몸이 작잖아요. 그래서 앞뒤로 하나씩 붙이게 됩니다.